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4번의 그림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 세 개의 조건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AC를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다 하셨을 거야. 그치? 뭐 AC조차 안 구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 풀이 아닌 거죠. 그치? 그래서 AC 한번 구해보시면은요. 이 친구의 제곱은 요거 8,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2, 2루트 3, 그리고 8분의 3루트 6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러면 요거 6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8 이렇게 날려주시면 6, 3, 18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면 2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고로 AC의 길이는 루트 2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고는 저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 일단은 우리가 여기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부터 접근을 합시다. 자, 일단은 여기에 각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미 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원에서는 중심이 중요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는 이 동그라미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각도 표현해 줄 수 있지? 여기 각도는 90도에서 동그라미 하나 빼주면 되는 거 맞죠? 왜냐면 두 각의 합은 180도에서 이 동그라미 빼준 거니까 그 중에서 절반을 가져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의 각도는 90도, 2분의 파이 빼기 동그라미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이 동그라미니까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맞죠? 왜? 이 동그라미에 대한 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커다란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C라는 각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알파라는 친구의 사인 값을 한번, 코사인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알파라는 친구는 2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2루트 3, 그리고 2, 그 다음에 12, 그리고 8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요게 얼마가 됩니까? 6이 되시고요. 루트 6으로 나눠주면 분자는 루트 6, 그리고 분모는 이제 4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사인 알파라는 친구도 우리가 이제 구해주시면은 여기가 4고요. 여기가 루트 6이었으니까 여기는 루트 10 이렇게 들어가실 거라서 사인 값은 4분의 루트 1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사인 법칙에서 되게 중요한 거 있었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는 사인 값의 비율은 누구의 비율과 정확하게 같죠? 변의 길이 비율과 정확하게 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이건 다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우리 알파라는 녀석에 대해서도 사인 값을 알고 있고 이 녀석에 대한 사인 값도 알고 있으니까 얘가 마주보고 있는 CD라는 요 길이와 그리고 얘가 마주보고 있는 AD라는 요 녀석의 길이 비율을 구해줄 수 있어 없어?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나요 지금? 사인 값의 비율이 변의 비율과도 똑같다라는 거 이용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동그라미는 코사인 동그라미죠. 그래서 코사인 동그라미에 사인 알파라는 친구의 비율은 누구의 비율과 똑같다? CD의 비율과 그리고 AD의 비율과 똑같다. 코사인 동그라미는 문제에서 8분의 3루트 6이라고 주셨고요. 사인 알파라는 친구는 4분의 루트 10이라고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양변 8 곱해주시면 3루트 6 대 2루트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CD의 비율이고 AD의 비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부터 CD라는 친구를 3루트 6K라고 적을 거고요. AD라는 친구를 2루트 10K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 삼각형에서 세변 길이 알고 있고 이 친구에 대한 코사인 값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 K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얼마였냐면 2루트 10K.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
그리고 이 친구는 3루트 6a.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코사인 값, 사인 값을 알고 있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동그라미라는 친구는 그쵸? 이 친구는 우리가 2 곱하기 2루트 10k. 자, 그 다음에 루트 2. 그리고 여기 분자에는 이 친구 40k 제곱. 그 다음에 2. 거기에다가 이 친구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6, 9, 54. 54k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게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동그라미는 사인 동그라미죠. 자, 사인 동그라미는 8분의 3루트 6이라고 문제에서 코사인 값을 제시하셨으니까 여기 8, 여기는 3루트 6. 그러면 64에서 54를 뺐으니 루트 10 이렇게 들어갈 거라서 여기는 8분의 루트 1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파티도 하고, 내가 혹시 더 좋은 풀이가 있으면 꼭 얘기해달라, 뭐 이런 소리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4. 일단은 여기 약분이 안 되나요? 일단 약분 안 할게. 14k 제곱 더하기 2라는 친구에다가 8을 곱해준 게 여기 루트 10이라는 친구에다가 얼마가 됩니까? 2루트 10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4루트 20k라고 쓸게요. 일단. 자, 그러면 일단은 4 쳐. 그치? 자, 그럼 여기는 2 쳐주시고, 요것도 사실은 10으로 만들 수 있고, 루트 2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합시다. 요거는 5로 바꿔주고, 여기는 막 7k 제곱 더하기 1로 바꿀게요. 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거로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7k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여기 5루트 2k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되죠? 자, 그러면 7k 제곱 플러스 5루트 2k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고, 저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그쵸? 2배 안 했죠? 그쵸? 그치? 갑자기 그 인수분해가 안 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어. 자, 그래서 여기는 14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그리고 여기는 14. 그리고 여기는 5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 루트 2 잡아주시고 7,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줘서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당연히 k는 양수일 때니까 7분의 루트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계산이 더럽더라고. 일단 k값이 이따로 나왔다는 거에서. 그쵸? 자, 그래서 k가 이제 7분의 루트 2라는 거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외접원의 넓이 자체는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그치? 뭐 우리 솔직히 사인 알파 알고 있으니까 얘랑 얘 가지고서 사인 법칙 써주시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사인 알파 아까 전에 얼마라고 구해놨죠? 4분의 루트 10이라고 구해놨죠? 그러면 4분의 루트 10에다가 마주보고 있는 친구 2루트 10 K 이렇게 해주면 이게 2R 값이고요. 자, 그러면 R 치시고 2 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시면 요거 루트 10, 루트 10도 쳐주시고 그럼 4K가 되나요? 그쵸? 4K가 R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로 R값 얼마가 되냐면 7분의 4루트 2니까요. 외접원의 넓이는 제곱해주시면 되죠. 49분의 32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글쎄 좀 더 좋은 풀이 있으면 얘기해주라. 알았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도형을 보고 내가 원하는 도형을 보면서 공통된 각계에 대해서는 얘를 잡고서 문제를 전개해줘야 된다라는 건 사실 도형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많이 보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사인 알파를 내가 구해줄 수 있으니까 사인 알파랑 이 친구의 사인 값을 아니까 변의 비율도 알 수가 있어서 코사인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풀었던 건데 더 좋은 풀이가 있는지는 좀 한번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더 해보세요. 알았죠? 아무튼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진 않지 다들? 자, 15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 문제는 사실은 좀만 생각을 더 해주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너네 혹시 이제 시간이 부족해져? 혹시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이 좀 부족해? 그럼 실력이 는 거야.
알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모의고사 시간에 텅텅 나오죠. 풀 게 없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풀 게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시간이 부족한 게 맞아. 그래서 아마 9월 이후에 실력이 더 쌓이면 그땐 시간이 오히려 안 부족해지실 거예요. 다 보입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참계수가 1인 3참수 fx와 함수 g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가본 조건 보시면은 모든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보자마자 딱 느낌이 오셔야 되는 게 최고 참계수가 1인 3참수라고 했으니까 gx는 절대 3차식이 될 수가 없죠. 왜? 최고 차항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gx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2차, 뭐 1차, 아니면 뭐 상수 이런 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괜찮죠? 다항함수랑 다항함수 더하면 다항함수니까 gx는 일단 다항함수일 거고요. 자, 나번 조건이 완전 별표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리미트 x는 알파로 갈 때 g분의 f라는 친구도 존재해야 되고 리미트 x는 알파로 갈 때 f분의 g도 존재해야 됩니다. 즉 모든 알파에 대해서 분수 극한값이 다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분수 극한값의 존재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갈 때죠. 그치? 둘 다 상수로 갈 땐 당연히 극한값이 있는 거고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분자도 0으로 가줘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라도 있는 거 맞지?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fx라는 친구가 3차란 말이야. 그럼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요. 뚫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홀수차 함수는 무조건 x축과 만나게 돼 있어. 그럼 홀수차 함수인 이 f는요 반드시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는 꼭 존재합니다. 한 개 이상 존재해.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들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g라는 친구도 무조건 어디로 가고 있어야 돼요? 0으로 가고 있어야 되겠죠. 그치? 즉 f가 0이 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g도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f가 0이 되는 지점을 제가 편하게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k라고 소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에 의하면 fk가 0이라면 동시에 누구도 0이 일단 돼줘야 돼. gk도 0이 돼줘야 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괜찮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냐? 가본 조건에서 얘네 두 개 더해주면 얘라며. 그치? 그러면은 우리 x 자리에다가 k를 넣어주면 fk 더하기 gk는 k 세제곱 더하기 7k 빼기 8인데 걔가 0이 돼줘야 되겠어. 자, 제 말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fk 더하기 gk라는 친구는 k 세제곱 더하기 7k 빼기 8. 근데 얘가 0이 돼줘야 된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k가 어떤 녀석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 여러분들이 조립제법 해주시면은 얘가 k 빼기 1과 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8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가 0이 될 수 있는 k 값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의 즉슨 3차 함수도 x축과 유일하게 1에서만 만나고 맞죠? 직선이겠죠? g가 그쵸? x축과 만나는 지점이 하나니까 얘도 무조건 x축과 만나는 지점이 5일 수밖에 없어? 1 하나일 수밖에 없어. 둘 다 동시에 0이 되게 해주는 k값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으니까? 1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 놈은 0으로 가는데 다른 한 놈은 0으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제 말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결론은 두 녀석이 동시에 0이 되게 하는 지점 k는 1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면 fx라는 3차 함수는 일단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질 거고 x축과 1에서 만나니까 자, 그 다음에 2차식으로 이렇게 더 묶일 텐데 문제는 절대로 요 2차식은 더 이상 0이라는 그 방정식의 해가 존재해서는 안 되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gk 봅시다. gx.
자, 그럼 gx는 일단 상수함수는 절대 안 될 거고요. 1에서만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니까 뭐 아니면 직선이거나 또는 완전 제곱식 형태의 2차식일 수가 있겠지. 자, 제 말 이해돼요? 1에서밖에 못 만나야 되니까. 자, 근데 이해될까요? 돼? 안 되지. 이거 안 썼죠, 지금? 요거. 그쵸? 얘가 2차식이야. x 빼기 1의 제곱. 인수를 2개나 가져. 근데 분자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밖에 못 가져. 그러면 약분해도 아직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는 0으로 못 가니까 절대로 극한값이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절대 너는 2차식일 수가 없고요. gx는 1차 형태인 친구겠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 f랑 g를 더해서 너가 나와줘야 되니까 이제 둘이를 더해볼 겁니다. 자, 둘이 더해주시면 x-1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묶이는 거 맞지? 근데 이 친구가 얘가 돼야 되는데 얘 아까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8이어야 돼서 우리가 결론으로는 a가 누구다? 1이다. 이렇게 일단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되죠? a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을 보니까 우리 나중에 구해야 되는 것은 f'1 값이 3인 걸 이용해서 f4 값을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 g는 관심 있어요? g는 관심이 없어요. 그치? g는 관심이 없어. 그냥 이제 f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c를 찾으려고 애쓰면 안 돼. 자,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fx만 신경을 쓸 거고 얘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f'1 값이 절대값이 3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 f'x 구해줄 거고요.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요거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주시면은 여기는 날라갈 테니까 2 더하기 b만 되겠죠. 자, 되죠? 그럼 이 녀석의 절대값이 3이 돼주기 위해서는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거나 1이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둘 중 하나만 결정하면 되죠? 누구겠니? 마오 되겠어? 마오 넣어주면 여기 근이 나오잖아. 우리 아까 전에 fx라는 친구 뭐 지켜줘야 된다 했어? 여기서는 근이 나오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여기 근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5이면 여기 판별식 썼을 때 0보다 커지는 거 보이죠? 그럼 더 이상 여기서 근이 또 나와버리잖아. 그럼 안 되지. 1밖에 안 만나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허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b는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생각보다 쉽죠? 그쵸? 그래서 b가 1. 그래서 여기는 1. 그럼 여러분들이 f4 값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뭐 4 집어넣어서 답 내주시면 되겠네. 자, 될까요? 그래서 답이 뭔가요? 63? 63인가? 먹은 것 같아요. 그치? 16 더하기 21 곱하기 4, 63. 그쵸?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해볼만 했을걸? 그치? 설명 들으니까. 요런 문제는 좀 맞추자.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13번 문제가 생각보다는 꽤 틀리셨더라고요. 그쵸? 자, 문제를 보니까 fx가 극값을 가지는 모든 알파 값의 집합 a와 라고 했으니까 극점 위치죠. a라는 집합은요, 극점 위치 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요, 어떤 녀석이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들의 모임이지. 그럼 극값의 모임이죠. 맞아요? 극값의 모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 되어 있었냐면 NA 더하기 NB라는 친구가 6이 돼줘야 되니까 극점의 위치 개수와 극값의 종류의 개수가 더했을 때 이제 6개가 돼줘야 된다.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2차와 3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a가 음수라고 주셨어요.
자, A가 음수면 일단 요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음수에서 형성이 되죠. 그쵸? 얘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그치? 그럼 대칭축이 Y축이 왼쪽에서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그림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서 0,1에서 마무리가 될 거야. 자, 되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차를 그려주면 돼. 자, 그럼 이제 3차를 그려야 되는데, 뭐 3차가 이렇게 극대극소가 모두 나올 수도 있고, 뭐 극대극소 중에서 뭐 극소만 나올 수도 있고. 자, 그쵸? 근데 봐봐. 너네 이 3차에 극점이 하나만 나오게 되면, 즉, 극소만 나오게 되면, 지금 여기 감소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극소만 나오게 되면은, 극점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죠? 자, 제 말 이해되세요? 극점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고, 문제는 그럼 극값의 개수도 2개밖에 안 돼. 절대로 6개가 될 수 있어, 없어? 6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 오른쪽 지역에서는 극대도 나와주고 극소도 나와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극대도 나와주고 극소도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라서 일단은 극점의 위치가 총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됩니다. 그럴까요?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극점의 개수는 무조건 4개. 자, 돼요? 절대로 이제 극소만 나와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극값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극값의 개수가 2개라는 게 뭐야? 극대끼리 똑같은 값 같고 극소끼리 똑같은 값 가져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우연하게도 극대는 똑같이 그린 것 같아. 그치? 그럼 극소값을 정확하게 누구의 값이랑 맞춰서 그려줘야 돼요? 여기 1이라는 값과 맞춰서 그림을 그려줘야죠. 이렇게. 자, 그래야 극값의 개수 2개와 극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6개가 맞아 떨어지겠죠. 자,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상수는 y는 1이니까 y는 1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좌표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는 x좌표가 0이고요. 여기는 비율 관계 쓰기 쉽게 3K라고 잡을까요? 그치? 그럼 이렇게 3K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여기 극대 위치는 우리 K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3참수식 세워보도록 할게. 요 3참수식은요. 0에서는 한 번 만났고 3K에서는 우리가 2번 만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3참수 1 이렇게 적어준 게 이 3참수가 되겠고요. 자, 그 친구가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x세제곱, bx제곱, 그 다음에 9x 더하기 1과 똑같아야 된다. 자, 되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근각이슬 관계 쓰시면은 바로 b값 결정이 되겠죠? 또는 요거 9도 결정될 수 있겠지? 여기 9k제곱에다가 x 곱한 게 얘 돼야 되잖아. 보이시죠? 9k제곱 x가 9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k값은 뭐가 돼야 돼?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얘 전개 결과물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제 정리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b는 뭐가 됩니까? 6이 되나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되죠? b값은 마이너스 6. 다 이해되지? 그냥 얘 전개하면 얘 돼야 되니까 지금. 그치? x의 계수 비교해서 k는 1. 그럼 이창의 개수는 마루 결정됐어요. 자, 그러면 뭐 답 너네가 내도 될 것 같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여기 1에서의 극대값 계산해주고, 그치? 그게 대칭축에서의 함수값과 같다 해주면 A값 나와. 제 말 이해되지? 그러면 끝난 것 같아. A랑 B 구해주면. 그럼 내 기억상 B가 기억이 안 나네. 얼마나? A가 4가 나왔던 거야? A가 4가 나왔던 거야. 마사 나왔던 거야. A가 마사 나왔던 거야. 기억이 안 나요. 네, 풀어보세요. 알았죠? 어렵지 않지? 지금 무슨 소린지 이해되지? 극대값과 대칭축에서의 값이 서로 같다. 이용해주면 A값이 나와. 마사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읍시다. 개념만 못 잡아서 틀린 거지. 마무리는 니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자,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1번과 12번은 조금 이따 할게. 일단은 20번도 꽤 많이 틀렸어가지고 20번 문제 한번 봅시다.
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게 핵심이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밑이 동일한 두 지수 로그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역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또한 힌트는 y는 x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죠. 그쵸? 자,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y는 x라는 요 직선과 지수함수가 a와 b에서 만난다 라고 돼 있죠. a와 b. 자, 그런데 얘네들의 거리와 b와 c의 거리가 같아져야 되고 c와 d의 거리도 같아져야 된다. 근데 c와 d는 누구랑 만나는 녀석이냐면 로그 함수와 만나는 녀석이야. 그래서 이런 그림 그려줘야 되겠죠?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는 지수함수야. 즉 a의 x-b라는 지수함수를 지금 그려놓은 건데 우리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밑이 a인 로그 함수 하나를 또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걔도 똑같이 a랑 b를 지날 겁니다. 그럼 요 로그 함수는 이제 역함수 구해주시면 로그 ax 더하기 b가 되실 거예요. 자, 되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신 로그 함수 얘는 식을 보시면 로그 a에 9x-36에다가 더하기 b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요 식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면 로그 a에 9에다가 로그 a에 x-4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b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은 분명히 밑이 동일한 로그 함수니까 평행이동 관계를 봐. 그치? 그럼 어떤 평행이동 관계냐면 x방향으로는 4만큼 밀었고 y방향으로는 분명히 여긴 둘 다 b 갖고 있으니까 로그 a 9만큼 민 거겠죠? 자, 됐나요? 이렇게 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곡선에서는요 동일한 할선, 동일한 요 할선이라죠? 동일한 할선을 만들어주는 지역은 무조건 하나로 고유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 곡선에 요 할선을 만들어내는 점과 이 곡선을 만들어내는 요 점은 분명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정해져 있는 점이라고. 즉 얘라는 녀석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대로 C랑 D로 가는 거라고. 자, 제발 이해됐죠? 요 할선을 만들어주는 녀석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간격을 유지시키면서 이 기울기를 유지시키면서 이 동일한 할선을 만들어주는 점은 다른 지역에서 나올 수가 없어. 즉 A가 평행이동하면 C가 되는 거고 B가 평행이동되면 D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됐나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타고서 평행이동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X가 4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면 Y방향으로도 얼만큼 이동해줘야 돼? 4만큼 평행이동 시켜줘야죠. 자, 이해돼요? 4.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A라는 친구가 루트 3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요 점이 X방향으로 4, Y방향으로 4만큼 이동시켜줘야 C가 되고 B도 똑같이 4만큼 이동해줘야 D로 간다. 이런 소리죠. 자, 됐지? 그럼 결론은 뭡니까? 여기 어차피 이렇게 1대1로 내분되어 있으니까 너와 너는 X좌표도 2, Y좌표도 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소리겠죠? 그치? 여기가 4니까 여기는 2겠죠? 이만큼. 자,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A 좌표 잡읍시다. 곡선과 직선은 교점 못 구하니까 미지수 더셔야 되겠죠? Y는 X 위에 있는 한 점이기도 하니까 M,M이라고 두고요. B라는 친구는 M 플러스 2, M 플러스 2라고 두시면 되겠지. 자, 됩니까? 자, 그런데 둘 다 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지수함수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끝나겠어요. 자, 대입해 주시면요. A가 루트 3인 거 아니까 루트 3 넣어서 대입하겠습니다. M-B 요건 M이어야 되고 자, 얘도 집어넣어 주시면은 루트 3에 M 플러스 2-B는 M 플러스 2. 자, 돼요? 자, 그럼 우리 지수를 연립할 때는 빼도 좋지만 나누기도 괜찮죠? 그쵸? 그래서 얘에서 얘로 나눌게요. 얘에서 얘로 나누면 지수 법칙에 의해 지수 2개 빼주면 되죠? 그럼 2만 남죠? 그쵸? 그래서 루트 3의 제곱은 M 플러스 2라는 친구를 M으로 나눠준 거니까 3은 M분의 M 플러스 2다. 뭐 이런 소리겠죠. 그치? 그래서 3M이라는 친구가 M 플러스 2니까 M 값은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실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났네? 1
구해줘야 되니까 b 값은 1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a는 루트 3, b는 1.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결론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왜 할선을 만들어주는 지역이 왜 고정되어져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 곡선 특히나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해도 지수함수거든? 지수함수는 우리 1대1 대응 함수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울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x좌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돼? 동일한 기울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친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할선을 만들어주는 친구도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점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이런 데로 갈 수는 없어.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의문점이 생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준 거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21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21번은 완전 기출 재탕입니다. 이거 기출 제격상 어디도 있었냐면 그 우리 1, 2월에 수업했던 그 교재 있잖아요. 그 부스팅 교재인가 그거. 하도 이름을 영어로 지어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치? 그 교재 있어. 그 교재 완전 비슷한 문제 있어서 요거는 또 시간을 주면 좀 잘 풀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자,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준 채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자, 함수 gx라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주어졌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gx는 무슨 함수? 3차함수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gx의 식이 주어졌으니까 쓰고 갈게요. 인테그랄. 근데 뭐 x부터 뭐 마이너스 1까지 라고는 돼 있지만 이거 마이부터 x까지로 바꾸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도 돼요. 그치?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ft dt.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의가 됐겠죠? 자, 그러면 3차함수는 뭐가 되는 함수죠? 미분이 되는 함수죠. 그치? 그래서 미분을 우리가 시켜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나왔을 때도 기본적으로 뭐부터 합니까? 미분부터 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해서 g'x라는 친구를 이제부터 작성을 해볼 건데 중요한 건 3차함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g'x는 2차함수가 되줘야 된다. 즉 얘랑 얘를 그려놓고 나면 완벽한 2차함수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 그려주시면은 마이너스 fx죠. 다 이해되지? t 자리에 x 넣어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fx 이렇게 되실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 이상,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g'x가 일단 연속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미분이 되니까. 그쵸? 다들 이해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랑 여기다가 넣었을 때 당연히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 맞지? 자, 제 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 결론으로 알 수 있는 거 f-1 값은 제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마이너스 1이라는 지역에서 얘보다 오른쪽 지역에서도 f를 그렸고 그 다음에 얘보다 왼쪽 지역에서는 fx의 그림을 뒤집어서 그렸을 때 이걸 그려주면 되잖아? 그랬는데 문제는 얘네 두 개를 그려놓고 났더니 갑자기 뭐가 돼야 돼? 2차함수가 돼야 돼. 자, 됐죠? 갑자기 2차함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가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됩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요것도 좀 신경을 쓰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1 이후에는 fx가 2차 함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하나 그려보는 거지. 그치? 자,
지역에서는 너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의 이유 지역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참수가 완성. 그럼 G'X가 이 참수다라는 조건에 만족. 이렇게. 자,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가 마이너스 6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좌표 모르는으로 k라고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fx라는 친구는 최고 참계수가 1인 3참수를 미분했으니까 3x 더하기 1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 진짜 적분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얘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 주시고, 그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어디까지는? 0까지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얘를 정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거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풀면 뭐가 나올까? K값이 나와. 쓴 말 이해돼? 다 이해되죠 지금? 오케이. 네, 하기가 쉽네. 여러분들 할 줄 알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1 x 빼기 k 그쵸? 요거 정적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k까지 3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k dx 요거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k값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럼 k값 구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내줄 수 있으실 것 같아. 되죠? 답은 여러분들이 냅시다. 요 정도 했으면 끝났지 뭐. 그죠? k값 구하면은 뭐 fx 구했고 gx도 다 아는 거고 그러면 걔네들이 곱한 걸 y부터 2까지 적분해 주면 되니까. 넘어가도 되죠? 혹시 이해 안 된 사람? k값 구해줘야 돼 내가? 혹시? 왜 표정이 안 좋죠? 이상해요? 혹시? 이해 안 됐어요? 혹시? 마이부터 K까지 정적분하는 거. 아니지. 문제에서 마이부터 0까지. 잘못 쓴 거지. 잘못 쓴 거지. 0부터 0까지. 그치? 마이부터 마이까지, 마이부터 0까지 둘이 더해준 게 문제에서 제시된 얼마랑 똑같아야 돼? 마이홉이랑 똑같아야 돼. 그럼 K값. 소리? 잘못 쓴 거야. 그럼 K값 구해주시면은 여러분들 계산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하나만 참고. K값은 니네가 구해. 근데 이제 또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gx 이거 정적분하라 했단 말이야. 이거 정적분하라 했단 말이야. 그럼 뭐 여러분들이 k값을 구했으니까 f 대신에 얘 집어넣고 g도 솔직히 아는 거잖아. 얘를 적분해주면 되니까. 그치? g 적분해줘가지고 심지어 g 마이너스 1값이 0이다라는 거 이용하면 우리 적분상수도 해결되잖아. 제 말 이해되죠? 그 마이너스 1 넣어주면 g 마이값 0인 거 이용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적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계산하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난리나. 너네 5차식 정적분하고 막 힘들어. 이거 무슨 의미인 것 같지 않아요?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와야 되는데 자꾸 미적분 했던 친구들 부분적분 뭐 이러지 말고 자, 그쵸? 자, 이거 뭐 느낌 안 옵니까? 자, 봐봐. K값이 제가 아까 구했을 때 잘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오래됐어요. 푼지가. 잠깐만. K값을 자, 여러분들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제가 해설지로 K값이 얼마가 나는지만 보겠습니다. 못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지금. 여기는 K라고 안 적었네요. 그래서 뭐라고 적었다? 2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K값이 이제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잘 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요 fx라는 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여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fx가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지. 다 괜찮지? 근데 여러분들 이 함수 자체가 뭐예요? g의 도함수 아닙니까? 이 식 자체가 이제 g'x잖아요. g'x.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마이너스 g'x, gx라고 쓸 것 같아. 자,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함수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함수는 2분의 1에
gx라는 친구의 뭐라고 해주면 돼? 제곱. 맞죠? 요 정도는 우리가 그 수트에서도 하도 많이 봤잖아. 그치? 1차 형태의 친구 미분할 때도 얘 차수 하나 줄여주고 속함수 이렇게 미분해서 곱해주듯이. 이런 게 보이면은 좀 접근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쓴 말 이해돼? 선생님 이해되죠? 요거의 도함수가 얘잖아.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함수가 좀 바로 보였으면 접근하기 훨씬 쉬웠을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fx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fx 자체가 그냥 g'x야. 그래서 g'x, gx 이렇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2분의 1이라는 친구에다가 gx라는 친구 제곱한 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함수값만 확인하면 되잖아. 접근할 필요 없이. 그치? g-1값 구해줄 수 있고 그쵸? g-2값 구해줄 수 있고 접근할 필요가 없다. 계산 파티 안 해도 된다.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미접근했던 친구들은 좀 당연하고요. 이거 보자마자 뭐 치환 접근하고 싶고요. 그치? 그 다음에 뭐 미접근 안 했던 친구들도 솔직히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이런 거 미분하는 거는 수트에서도 꽤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이런 거 다 하잖아. ax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리고 요거 3ax 더하기 b 제곱해주고 소미분 하잖아. 이게 그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 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미적분 선택하는 게 유리한 이유도 있어요. 그죠? 접근할 때도 딱 보고 뭐야 치원 접근 이렇게 해서 치원 접근하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1번까지 했고 22번까지 하고 우리 조금 또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거 제 말 이해돼요? 만약에 이해 안 됐으면 그냥 F랑 G 다 구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알았죠? 난 싫어. 그렇게 안 하겠어. 그리고 이거는 뭐 우함수니 뭐니 아니에요. 마이부터 2까지 F가 자꾸 함수식이 바뀌어요. 뭐 우함수니 기함수니로 푸는 거 아니야. 그런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분명히 있을 거야 속으로. 그죠? 아니야 얘는 우함수 기함수 그거 아니에요. F가 이제 구간마다 다른 함수라서.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22번 문제는요. 말만 할 테니까 너네가 풀어. 알았지? 얘도 아쉽게 틀린 친구들이 있다고, 시간이 좀 있었으면 풀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얘도 아마 기출 변형한 문제예요. 기출 변형한 문제인데 지금 AK라는 친구가 나번 조건에서 5다. 그러니까 5라는 항이 나오는 그 항의 넘버들을 다 더했더니 얼마가 돼줘야 된다? 39가 돼줘야 된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5라는 항이 여러 번 나오나 봐요. 그치? 5라는 항이 여러 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AK가 5인 거 알고 있으니까 AK가 5일 때 항들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럼 루트 5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밑에 있는 거 쓰면 7. 그쵸? 자, 7도 루트 씌우면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제 9. 자, 근데 9는 루트 씌우면은 자연수니까 1 더해주면 4.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루트 씌워줘야 되는 거죠. 그치? 3. 자, 그 다음에 3은 루트 씌워봤자 절대로 이제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다시 5. 그러면 5가 한 번 나오는 순간 다시 5가 나오는 건 5번마다 반복되는군. 이걸 보셨어야 합니다. 자, 제 말 이해돼요? 왜? 5가 여러 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치? 20 이하의 자연수 K값의 합이 39가 되려면은 20 이하의 수들을 여러 개 더했으니까 39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5라는 친구가 나왔다면 다시 5가 언제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되죠? 그럼 얘들아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우리가 요 5라는 녀석이 처음으로 나온 항을 n번째 항이라고 하잖아. 5가 처음으로 이 수열을 전개했을 때 처음으로 5가 나오는 그 지역을 AM이라고 할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뭐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m 더하기 5죠? m 더하기 5. 그치? 얘 m 더하기 5야. 그쵸? 그럼 그 다음은 m 더하기 10일 거고. 그죠? 그러면 m 더하기 5, m 더하기 10, 뭐 n 더하기 15. 뭐 요거였을 때 39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다 더했을 때는 얼마가 됩니까? 30이죠. 그럼 30을 넘겨봐. 그럼 4m이 9가 돼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4개 합으로는 39가 안 되는군. 그럼 이걸 하나 또 지워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15야. 넘겨. 그럼 24야. 3m이 24야. m은 8. 되네? 이렇게 가는 거죠. 제발 이해돼? m은 8. 가능해. 자 그럼 이제 2개였을 때도 되나 보자. 자 2개였을 때. 그럼 2개였을 때는 이제 2m이 34 이렇게 되나요? 2m이 34? 그럼 m은 17밖에 안 되네? 그치? m은 17. 자 제발 이해돼? 17. 자 그런데 17 잠깐만. 17이면 되는군요. 17, 22, 39 이렇게 되는구나. 잠시만. 22하의 모든 안 되죠. 자 m이 17이면 여기는 22가 되잖아. 근데 22하의 자연수의 합이 39래요. 근데 얘는 17인데 얘는 22가 되어버렸어. 22는 논 외로 쳤어야지. 제발 이해돼? 그러니까 m이 17인 건 안 되네요. 그럼 m이 8일 수가 없겠다. 이해돼? 그래서 제 파랑이 5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역방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될까요? 오케이. 이건 A8이 5인 거 이용해서 계산 때려주시면 돼요. 17 안 되는 이유 알겠지? 여기 17이면 여기는 22니까 22하의 자연수 합이 39라는 조건의 모순이죠. 여기는 8 집어넣어도 다 괜찮고. 자, 되죠?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네, 개인적으로 질문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11번이나 12번도 혹시 설명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한 3명 이상 넘어가면 제가 칠판에 설명할 거고, 아니다 싶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받아드릴게요. 알았죠? 또는 3점반에서는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설명해 줬거든요. 걔는 13, 14, 15 안 했어. 그래서 그거 영상 링크 보내줄게요. 알았죠? 자, 쉬는 시간 가집시다. 고생했어요.